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50대 가장들의 현실, 그리고 은퇴 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도 은퇴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고민 혹시 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인물의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일단 대한민국 50대 가장의 순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집, 예금, 주식, 보험 등에서 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이 5억 원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5억 원이라는 숫자 정말로 평범한 50대가 다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소수의 고자산층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위가 즉 중간에 위치한 50대의 순자산은 약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50대 중 절반 이상이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50대 가장이라면 아파트 가치가 7, 8억 원이더라도 대출이 4, 5억 원 있다면 실제로는 3억 원 내외의 순자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즉 평균 5억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3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미 평범한 50대 중에서는 중간 이상에 위치한다는 의미죠. 여러분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 부장 52세. 서울에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박 부장은 30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집 한 채, 예금, 보험, 그리고 약간의 주식과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박 부장의 자산은 집이 7억 원, 예금 1억 원, 주식 5천만 원, 보험 3천만 원, 그리고 대출이 4억 원이 있습니다. 순자산은 7억 원 집 1억 원 예금 5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보험에서 4억 대출을 빼주면 4억 8천만 원. 박 부장의 순자산은 약 4억 8천만 원입니다. 평균 5억 원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중위값 3억 원보다는 훨씬 위에 있습니다. 박 부장은 주변 친구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은퇴 준비도 미루고 있었죠. 하지만 통계를 보니 박 부장은 이미 평균에 가까운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박 부장의 자산 구조를 보면 집이 7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50대 자산의 약 76%는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조는 은퇴 이후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기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집은 팔지 않는 한 현금이 되지 않습니다. 박 부장도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예금을 쓰다가 곧 예금이 바닥나고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 많다고 해서 은퇴 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현금 흐름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러 전문가와 증권사 리서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추천됩니다. 1.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은퇴 후에는 수익률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박 부장도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금액을 충당하려면 배당주, 채권, 임대 수익 등에서 꾸준히 현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 ETF 미국 배당 ETF SCHD나 국내 배당 ETF에 투자하면 연 34%의 꾸준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 미국 채권 ETF BND나 국내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 집을 다운사이징하거나 일부를 임대해 임대 수익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동산 비중 줄이기. 박 부장은 집이 7억 원,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집을 다운사이징 소형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이사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남은 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7억 원에 팔고 5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면 2억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 2억 원을 배당 ETF, 채권, 연금보험 등에 투자하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크게 늘어납니다. 3. 금융자산 비중 늘리기. 최근 증권사 리서치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금융자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즉,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전체 자산의 50%를 주식에 투자, 국내 20%, 미국 20%, 벤처 10% 하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 15% 정도를 채권에 투자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보험 5% 정도를 연금보험에 투자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합니다. 예금 10% 정도는 예금에 두어 비상자금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 2%가 과세를 고려해도 연 6%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로 12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22년 동안 근로소득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박 부장의 경우 집을 7억 원에 팔고 5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로 이사차익 2억 원, 예금 1억 원, 주식 5천만 원, 보험 3천만 원, 대출 4억 원 상환 후 남은 현금 약 1억 원, 총 순자산 4억 8천만 원, 집 5억, 예금 1억, 주식 5천만, 보험 3천만, 대출 없음, 단순화. 이렇게 하면 집 5억 원, 소형 아파트, 금융자산 1억 8천만 원, 예금 1억, 주식 5천만, 보험 3천만, 차익 2억 원, 3억 8천만 원. 이 3억 8천만 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할 수 있습니다. 주식 국내 미국 벤처 1억 9천만 원 50%, 채권 5,700만 원 15%, 보험연금 1,900만 원 5%, 예금 비상자금 3,800만 원 10%, 기타 임대수익 등 7,600만 원 20%. 이렇게 하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 이자, 연금 수령액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어 유동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박 부장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부동산 가치가 높고 임대 수익도 잘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에 사는 50대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부동산 가치가 높으니 임대 수익이나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부산, 인천의 경우는 항만, 관광지 등 지역 특화 부동산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의 경우는 첨단 기술 기업 주식이나 ETF에 투자해 성장성을 노릴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지역 은행 우대금리 상품이나 지역 특화 펀드에 투자하세요. 제주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콘도 운영으로 임대 수익을 확보하세요. 지역별로 경제 구조와 성장 동력이 다르니 자신이 사는 지역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5억 원이면 정말 잘 사는 걸까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운 금액이니 큰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자녀 교육까지 다 시키면서 모으기엔 결코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50대 중 절반 이상은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즉 5억 원이면 이미 상위권에 속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은퇴 후 20, 30년을 살아가려면 단순히 자산 규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만 집중했다가 은퇴 후 현금이 바닥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반드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50대 가장의 은퇴 후 최적의 자산 배분 로드맵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신의 순자산이 평균에 속하는 5억 원인지 중위값에 속하는 3억 원인지 확인하세요. 자녀 독립 후 집을 다운사이징해 차익을 실현하고 남은 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세요. 주식, 채권, 보험연금, 예금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배당, 이자, 연금, 임대수익 등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세요. 자신이 사는 지역의 경제구조와 성장 동력을 반영해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나도 은퇴 준비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오늘 소개한 전략을 꼭 참고해 보세요. 실제 사례인 박 부장처럼 현실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고 은퇴 후 최적의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